한 주 잘 보내셨죠? 어제요, 부천에서 마케팅 수업을 듣고 왔습니다. 1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젊은 대표님이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수업에 있어서 도움도 많이 되었지만 저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반영과장도 젊고 열정이 많은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원데이 세미나 많이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저도 그런 수업을 참 들어보고 싶었는데 같은 분야이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쑥스럽기도 하고 두려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에게 배울 게 참 많아요, 두루두루요. 저는 오랜 시간 나이를 핑계 삼아 저의 기술만 고집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변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머신도 저도 머신 가지고 이전에는 엠보보다 머신으로 하는 일이 더 많았으니까 머신으로 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으니까 거기까지는 뭐 크게 무리가 없어. 타투 머신으로 넘어가 '아 힘이 너무 세. 그냥 나는 디지털로 할 거야.'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계로 인해서 기계가요. 아날로그, 디지털, 타투. 이전에도 제가 한번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더 깊이는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의 변화로 인해서 시술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새로워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로 인해서 또 다루는 게 좀 다른 거예요. 같은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기계가 머신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점을 찍는 거지만 얘네들이 파워와 속도가 틀림으로 인해서 호흡하는 게 조금 더 다채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다루는 방식이 음 디지털 머신을 사용하면서 아날로그처럼 넣어버리면 좀 다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타투 머신을 다루면서 반영구 머신처럼 다뤄버린다면 또 원하는 그 느낌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워와 힘이요. 기계가 치는 힘, 타격 힘과 움직임 속도에 맞춰서 내 손이 움직여야지 그 원장님들마다 표현하는 그 그림? 표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몽골가 됐든 글라데이션이 됐든 뭐 그다음에 요즘에 뭐라고 그러지? 그 소프트 브로우가 됐든 이름들이 이렇게 다채로운데요. 그게 쪼끔씩 틀려요. 물론 3개 다 그라데이션의 느낌을 내는 거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표현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거는 기계, 힘과 속도, 내 손이 어떻게 얘네들을 다루며 니들이 단용구 니들인지 타투 니들인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또 틀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그다음 여러분들이 뭐 헤더링을 하시게 되든 홈브레를 하시게 되든 뭐 소프트 브로우를 하시든 그라데이션 눈썹을 하시든 그 종목에서 어떠한 기계가 적합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기계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다 아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젊은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표현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요. 제가 그런 세미나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좀 멀리 돌아온 것 같아요. 굉장히 멀리 돌아서 제가 여지까지 파악하고 공부한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팀하고 디지털 팀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음, 요즘에는 잘은 몰라도 반타투 기계, 그러니까 타투 기계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세 가지 머신들의 다른 점은요, 모터의 힘이에요. 모터의 힘과 구동 방식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눈썹을 만드는 기법들의 이름이 나눠진 것 같기도 하고요. 화장 눈썹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옴브레 눈썹, 소프트 브로우, 뭐 글라데이션, 뭐 이렇게 이름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냥 같은 것인데 이름만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술 사진을 보니까요, 다른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 옴브레는 점이 정확하게 보이는 그라데이션이고요. 소프트 브로우라는 곳은 약간 점들이 퍼진 느낌의 부드러운 점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뭐 화장 눈썹 이런 것들은 점을 면으로 만들어서 그 면 위에 또 면을 얹고 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장 눈썹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진하고 점이 면이 되어서 표현이 됐으니까요. 진하고 잔여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기법이었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옴브레나 화장 눈썹이 아닌 옴브레나 어, 그라- 소프트 브로우 기법이라고 해서 그런 쪽의 그라데이션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화장 눈썹으로 예전에 글라데이션을 쳤을 땐 계속 밑에 쌓아가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글라데이션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위로 쌓아 올라가는 애들은 더 많은 양의 피그먼트를 집어넣어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디자인이 조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 가서는 잔여가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단점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옴브레나 소프트 브로우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옴브레나 소프트 브로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기법을 그 꽉 채우는 화장 기법의 터치 방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계의 RPM, 그러니까 속도를 최고 늦게 맞추셔야 돼요. 옴브레는 그러니까 1단으로 두세요. 그런데도 왔다 갔다 해보셨을 적에 선에 연결되는 부분이 대나무 결처럼 난다. 그리고 선이 딱 잡혀버린다. 이러면 거 지금 가지고 계신 기계에 1단도 속도가 빠른 거예요. 속도가 빠르거나 음, 파워가 세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보통은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죠. 옴브레나 음, 소프트 브로우 같은 경우는 RPM이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니들의 움직임의 속도가 좀 느리셔야지 점과 점 사이에 공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 점과 점 사이에 공백을 조금 가깝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엔 제 손의 속도를 조금 빨리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요. 왜 옹브레 할 적에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꼬리 부분에 있어서 어, 점과 점 사이가 멀 경우 이렇게 약간 우글거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아래 사이드, 요 그 꼬리 부분 가이드라인 쪽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럴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은요, 내가 내 손 속도를 조금 늦추세요. 움직임을.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공백이 조금 더 밀도가 좁혀질 거고요. 음, 그러다 보면 빈 부분이 조금 덜하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도 아니고 어, 그냥 둥글둥글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니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워도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머신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타투 머신처럼 파워가 세고
니들의 움직임이 빠르다면요, 저렇게 가면은 그대로 니들의 움직임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이 다 찍힐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길이 찍히지 않고 점으로만 남아 있다는 건 속도하고 네, 파워가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옴브레 하기에. 저 또한 지금 1단으로 맞췄고요. 손의 움직임의 속도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할 적엔 어느 정도 점의 밀도를 살짝 주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지금 안쪽에는 점과 점 사이의 밀도를 넓히기 위해서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안쪽으로는 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진하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이 조금 더 느려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손이 조금 빠른 건 윗부분을 더 진하게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이 빨라지고 있죠? 저 위에서는 점의 밀도를 좀 넓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오버레이 하면서 뒷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요, 내가 어떤 머신을 갖고 있고 내 머신이 힘과 내 손의 움직임이 적절한가. 그리고 니들도요. 저는 지금 이거는 지금 3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1번하고 3번은 3핀이고요. 여기 2번하고 4번은 1핀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거 3핀인데도 그렇게 타공이 크게 잡히진 않죠. 네, 요즘에는 3핀도 굉장히 얇게 나와서요. 점들이 그렇게 크게 찍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가이드라인은 조금 천천히 하면서 점과 점 밀도를 좁혀가면서 어느 정도 잡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밑단에 조금 더 오버레이를 시켜서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진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밑라인은 라인을 잡진 않지만 점의 밀도를 조금 좁혀서 어느 정도 선명하게 잡힐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RPM이 맞고요. 그러니까 니들의 움직임이 조금 빠르지 않게 천천히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계의 힘, 타투 기계는 저는 사실 조금 힘들어해요. 타투 기계는 모터 자체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 타격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반영구 지금 저는 디지털 기계인데요, 타격감은 조금 줄이고 타공감은 있으면 해 라고 해서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니들을 겸할 수가 있거든요. 니들로 인해서 이 타공감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디지털 리들이 조금 더 소프트해요. 기계 자체가 집어 밀어냈다가 당기는 것까지 기계가 같이 하고 있고, 약간 튕기는 그 니들이 바닥에 튕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처음 예전에 디지털 홍보할 적에는요, 만약에 상처가 있어서 피부가 유착이 되었거나 뼈에 니들이 닿는다면 튕겨 나옵니다. 안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조금 그것 때문인지 약간 튕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머신과 디지털 리드를 사용해서 선을 표현할 땐 조금 더 피곤하고요. 그래서 타투 아니야, 내 전화기. 아날로그 팀하고 디지털 팀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은 몰라도 반타투 기계, 그러니까 타투 기계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세 가지 머신들의 다른 점은요, 모터의 힘이에요. 모터의 힘과 구동 방식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눈썹을 만드는 기법들의 이름이 나눠진 것 같기도 하고요. 화장 눈썹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옴브레 눈썹, 소프트 브로우, 뭐 글라데이션, 뭐 이렇게 이름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냥 같은 것인데 이름만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술 사진을 보니까요. 다른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 옴브레는 점이 정확하게 보이는 그라데이션이고요. 소프트 브로우라는 곳은 약간 점들이 퍼진 느낌의 부드러운 점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뭐 화장 눈썹 이런 것들은 점을 면으로 만들어서 그 면 위에 또 면을 얹고 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장 눈썹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진하고 점이 면이 되어서 표현이 됐으니까요. 진하고 잔여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기법이었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옴브레나 화장 눈썹이 아닌 옴브레나 어 그라- 소프트 브로우 기법이라고 해서 그런 쪽의 그라데이션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화장 눈썹으로 예전에 그라데이션을 쳤을 땐 계속 밑에 쌓아가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위로 쌓아 올라가는 애들은 더 많은 양의 피그먼트를 집어넣어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디자인이 조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 가서는 잔여가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단점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옴브레나 소프트 브로우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옴브레나 소프트 브로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기법을 그 꽉 채우는 화장 기법의 터치 방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계의 RPM, 그러니까 속도를 최고 늦게 맞추셔야 돼요. 옴브레는 그러니까 1단으로 두세요. 그런데도 왔다 갔다 해보셨을 적에 선에 연결되는 부분이 대나무 결처럼 난다. 그리고 선이 딱 잡혀버린다. 이러면 거 지금 가지고 계신 기계에 1단도 속도가 빠른 거예요. 속도가 빠르거나 음, 파워가 세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보통은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죠. 옴브레나 음, 소프트 브로우 같은 경우는 RPM이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니들의 움직임의 속도가 좀 느리셔야지 점과 점 사이에 공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 점과 점 사이에 공백을 조금 가깝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엔 제 손의 속도를 조금 빨리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요. 왜 옹브레 할 적에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꼬리 부분에 있어서 어, 점과 점 사이가 멀 경우 이렇게 약간 우글거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아래 사이드, 요 그 꼬리 부분 가이드라인 쪽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럴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은요, 내가 내 손 속도를 조금 늦추세요. 움직임을.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공백이 조금 더 밀도가 좁혀질 거고요. 음, 그러다 보면 빈 부분이 조금 덜하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도 아니고 어, 그냥 둥글둥글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니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워도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머신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타투 머신처럼 파워가 세고 니들의 움직임이 빠르다면요. 저렇게 가면은 그대로 니들의 움직임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이 다 찍힐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길이 찍히지 않고 점으로만 남아 있다는 건 속도하고 네, 파워가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옴브레 하기에. 저 또한 지금 1단으로 맞췄고요. 손의 움직임의 속도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할 적엔 어느 정도 점의 밀도를 살짝 주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지금 안쪽에는 점과 점 사이의 밀도를 넓히기 위해서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안쪽으로는
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진하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이 조금 더 느려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손이 조금 빠른 건 윗부분을 더 진하게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이 빨라지고 있죠? 저 위에서는 점의 밀도를 좀 넓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오버레이 하면서 뒷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요. 내가 어떤 머신을 갖고 있고 내 머신이 힘과 내 손의 움직임이 적절한가. 그리고 니들도요. 저는 지금 이거는 지금 3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1번하고 3번은 3핀이고요. 여기 2번하고 4번은 1핀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거 3핀인데도 그렇게 타공이 크게 잡히진 않죠. 네, 요즘에는 3핀도 굉장히 얇게 나와서요. 점들이 그렇게 크게 찍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가이드라인은 조금 천천히 하면서 점과 점 밀도를 좁혀가면서 어느 정도 잡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밑단에 조금 더 오버레이를 시켜서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진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밑라인은 라인을 잡진 않지만 점의 밀도를 조금 좁혀서 어느 정도 선명하게 잡힐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RPM이 맞고요. 그러니까 니들의 움직임이 조금 빠르지 않게 천천히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계의 힘, 타투 기계는 저는 사실 조금 힘들어해요. 타투 기계는 모터 자체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 타격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반영구 지금 저는 디지털 기계인데요. 타격감은 조금 줄이고 타공감은 있으면 해 라고 해서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니들을 겸할 수가 있거든요. 니들로 인해서 이 타공감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디지털 니들이 조금 더 소프트해요. 기계 자체가 밀어냈다가 당기는 것까지 기계가 같이 하고 있고, 약간 튕기는 그 니들이 바닥에 튕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숙제하실 수 있게 영상 남겨드릴게요. 이게 둥근 눈썹이고요. 그다음 이게 선눈썹, 이게 일자 눈썹.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중앙에 척추 라인이라고 중심선이 조금 진하게 되어 있고요. 디자인선은 연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중심선을 따라서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골격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선, 척추 라인에
뼈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꼬리 여기였어요. 그럼 여기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서 또 디자인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얘가 3개면 여기도 3개여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고 골격이 좌우가 대칭이 맞겠죠. 그래야 살을 채워 넣어도 어느 정도 무게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여기도 여기서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끝났으니까 얘도 여기서 끝나고 뒤에 2개 있었어요. 자, 꼬리에서부터 2개. 이렇게 되면 비율이 같아요. 속을 채워줘도 무게가 같으니까 얼추 비슷한 눈썹이 나오는데, 이 중심선, 척추라인, 그게 서로 틀려져 있거나 뼈대가 다른 숫자로 되어 있으면 무게가 틀린다거나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느낌이 틀린 디자인이 나오니까 이 중심선과 골 쪽 뼈대는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윗선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얘는 4개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4개 잡고 위에 먼저 긋고 밑에 잡고 뒤에 잡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는 뭐 자유롭게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밑에가 먼저 좋으시면요. 여기서부터 가셔도 돼요. 하나, 둘, 그 대신 중심선을 타고 셋, 넷. 여기에서 4개였는데 제가 여기 간격을 못 맞췄죠. 틀리게 가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갔다면 얘도 이렇게 오는 게 조금 동일하게 맞추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지금 제가 지우개가 없으니까 패스. 아무튼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 둘. 다시 밑에 잡아볼게요. 여기에 중심선이니까 중심선 타고 하나, 둘, 셋, 넷. 4개. 그러면 얘도 똑같은 데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중심선 타고 셋, 얘 어디서 멈췄어? 여기로 가야겠. 하나, 셋, 넷. 4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올 쪽에 하나, 중심선 타고 둘, 여기서 꺾어서 셋. 그러면 얘도 3개. 중심선 타고 하나, 둘, 셋. 뭐 말하는지 알겠죠? 중심선, 척추라인 같게 위치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골격 잡으실 적에 꼬리 부분 안 잡았네요. 하나, 이렇게 꼬리 뼈대 잡으실 때 중심선을 타고 어디 몇 개가 들어갈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 들어왔어. 그럼 얘도 4개 들어가시고 꼬리 부분은 마지막에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게도 같게, 흐름도 같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산눈썹, 둥근 눈썹 다 같고요. 그 다음에 일자 눈썹 넘어가시면요. 일자 눈썹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결 잡기가. 그래서 예전에도 뭐 일자 눈썹은 만약에 흐름이 예전과 같다면 엠보로 가는 게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밑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일단 이 페이퍼는 우리가 헤더링을 하기 전에 눈썹 결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 그려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위에는 하나, 둘, 2개밖에 안 들어가네요. 자, 꼬리 몇 개 들어갈까요? 하나, 2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4개 들어가겠네요. 여기서 하나, 고개 타고 둘, 셋, 그럼 요까지 4개. 네, 4개 들어갔고 위에 2줄이었으니까 하나, 둘. 자, 네, 2개 탔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2개였어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일자눈썹 골격 같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채워 넣는 건 이 전편에서도 제가 컴퓨터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 끝에서 이 중심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타고 와서 하나, 약간 웨이브, 네. 그리고 여기 중앙에서 또 나누고 여기 공간이 있어. 그럼 여기에 살짝 그림자처럼 실선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실선에서 연결된다 생각하면서 하나 빠지시고, 그 다음부터 반복이에요. 끝에서 중앙으로 내려오시고 거기서 또 반 나누시고 타고 올라가시고, 중앙으로 오시고 반 나누시고 얇은 선 채워주시고 올라가시고, 여기에 공간이 남았어. 중앙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시고, 자, 중앙 내리고 올리고 타고, 자, 여기서 중앙으로 오시고 또 중앙으로 오시고 대선 넣으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앞머리 하나 둘 셋. 자,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 정도 보이시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자꾸 보시면서 하시면은 늘어요, 그림은. 어쩔 수 없어요. 하시면서 늘어요. 그리고 꼭 이거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게 여러분들이 결을 다른 걸 하시더라도 이게 기본 결 흐름이다라는 걸 손에 익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최소 이 페이퍼가 디자인별 한 50장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하시고 나면 머신 잡고 들어가실 적에 혼돈이 없으실 거예요. 결들이 다른 결들이 나와도 혼돈이 일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매달 저는 베트남 출장을 나가고 있었는데요. 저번 달에 한 달 쉬면서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이번 달에는 나가야 돼서 내일 모레 11일 날 스케줄이 괜찮으면 나가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12일 날 나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베트남의 헤더 쪽으로 잘하시는 원장님이 계셔서 거기 가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려고 제 출장 일정보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그분들 하는 거, 요즘에는 뭐 극사실주의 그런 패턴으로 해서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행이 되고, 한국 원장님들도 많이들 가서 배우고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이 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근데 패턴에 있어서는 다 크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손에 익히시면서 계시면 제가 극사실주의 패턴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턴은 제가 혼자 연습하면서 만들어낸 거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유용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패턴에 있어서는 다 크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렇게 커넥팅, 연결되는 부분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고객님 없을 때 시간이 좀 남았다, 그쪽에 멍 때리지 마시고 이거 그리시면서 멍 때리셔도 괜찮은 시간이에요. 저는 멍 때릴 때 눈썹 그려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손은 혼자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단련도 되고요. 아셨죠? 자, 베트남 가서 제가 괜찮으면 영상 찍어서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 요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이 프린트물은 제가 어떻게 전달해 드릴 방법이 없어서요. 쿤조 부장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라고 제가 파일을 넘겨드렸으니까요. 그쪽 이메일로 본인 이메일을 보내서 프린터물 받고 싶어요 하면 뭐 보내주실 거예요. 연락처도 적어 놓을 테니까 쿤조하우스 만약에 이메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 거시면 카톡으로라도 보내주실 거예요. 제가 얘기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프린트 받아서 복사하셔서 이게 그냥 하나하나 그려서 하셔도 괜찮으신데요.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량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귀찮아 하실까봐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별다른 건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서 연습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조이랑 똑같이 그려보고 싶다. 이러시면 그냥 프린터물 받으셔서 복사 떠가지고 연습하세요. 최소 디자인별 50장씩은 하셔야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저 100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실까봐 50장이라고만 얘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별 3개 하시면서 이번 주 잘 보내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만나 뵙겠습니다. 뭐 되면은 제가 베트남에서 꼭 영상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 주 될까? 다음 주에 봬요. 아무튼